현대인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지만 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명상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은 그 자체로도 나에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명상 수업은 한적한 산속의 작은 센터에서 이루어졌다. 도시에 익숙해져 있던 나는 자연과의 교감에서 오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는 맨 먼저 호흡을 가다듬는 법을 배웠다. 야외에서 깊게 들숨과 날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의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냄새를 만끽했다. 이 시간 동안 나는 내 안의 소란스러운 생각들이 천천히 사라짐을 느꼈다. 엑서사이즈의 일환으로 걷기 명상을 시도했다. 지도사는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처음 몇 걸음은 어색했지만 차츰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발걸음을 한 번 뗄 때마다 뇌리에 스치는 잡다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고요함이 채워갔다. 혼자 있을 때에도 명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각자가 자신만의 명상 슈라인을 만드는 과제가 주어졌다. 나는 집에서 가장 조용한 방 한 구석에 촛불과 작고 예쁜 돌들을 모아놓기로 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매일 일정 시간을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명상이 나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갔다. 몰입이 완전해질수록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왔고 이는 나를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꿔주었다. 예전에는 쉽게 짜증이 나고 불안에 휩싸였던 작은 문제들도 지금은 차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명상을 통한 변화는 나 혼자만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나의 새로운 태도 덕분에 가족 및 친지들과의 관계가 더욱 원만해지고 직장 내에서는 동료들과의 협업이 더 수월해졌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삶의 변화들은 단지 명상을 통해 얻은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결과물이었다. 이 여정을 통해 나는 진정한 나를 찾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는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지금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명상을 권장하며 그들 역시 마음의 짐을 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집에서 만든 나만의 명상 슈라인도 이제는 친구들이 함께 명상하는 공간이 되었고 이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명상은 나에게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서 삶의 철학이 되었고 앞으로의 살아가는 날들에도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자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하루는 바쁜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배가 고팠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 8시가 넘었고 냉장고엔 별다른 재료가 있지 않았다. 요리를 할 기운도 없던 수연은 결국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음식 앱을 열었다. 다양한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치킨과 피자를 주문하기로 했다. 따뜻한 음식이 집 앞에 도착하자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치킨을 한 입 물고 나니 어쩐지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문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배달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 배달음식의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다. 수연은 주문한 피자를 한 입 베어 물며 그 기사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기사에 따르면 배달음식에는 과도한 양의 소금과 설탕 그리고 포화지방이 들어있다고 했다. 이것들이 결국 우리 몸에 해롭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연은 배달음식이 편리하고 빠른 해결책인 것은 맞지만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먹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어머니가 혈압관리 때문에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을 떠올리며 식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사실 자주 먹는 배달음식이 미각을 자극하는 탓에 나중에 집밥이나 건강한 음식이 싱겁고 맛없게 느껴지기도 했다. 수연은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해보았다. 배달음식의 건강 악영향, 건강한 배달음식 선택 방법 등 여러 키워드를 입력하며 정보를 탐색했다. 검색 결과는 수연의 걱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로 넘쳐났다. 특히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사용하는 식재료 중 몇몇은 인공 첨가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 그러나 대안이 없는 것만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접해보지 않은 샐러드 전문점들이나 오가닉, 식품을 이용하는 배달업체들이 있다는 점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다. 결국 수연은 배달음식을 먹더라도 좀 더 건강한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는 샐러드와 같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배달 메뉴를 시도해보았다. 하루는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 샐러드를, 또 다른 날은 퀴노아와 아보카도를 곁들인 건강식 반찬을 주문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렵기도 했지만 체중이 줄고 건강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느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수연은 배달 음식을 선택할 때 거에 본능적으로 성분표를 확인하게 되었다. 나트륨 함량이나 칼로리 표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조금 더 신중하게 메뉴를 결정했다. 물론 예전처럼 가끔씩 기분 전환 삼아 피자나 치킨을 시킬 때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이전보다는 훨씬 덜 자주 하게 되었다. 대안이 많다는 것은 그저 배달 음식을 고를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도 수연은 친구나 가족에게 종종 배달 음식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조언과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도 새로운 건강식 배달 음식 발견에 여념이 없다. 결국 그녀가 깨달은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곧 자신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항상 피부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얼굴에는 언제나 잔주름이 잡혀 있었고 건조함 때문에 화장을 해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마치 사막 같은 피부는 화장을 해도 금방 갈라졌고 겨울철만 되면 건조함은 더욱 악화되곤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효과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어느 날 피부과를 방문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내게 던진 조언은 너무나 간단했다. 피부 건강을 지키려면 먼저 내부에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외적으로만 관리하려 노력했던 나는 내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처음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웠지만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만들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한 잔의 물을 마셨다. 이는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고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데스크 옆에 항상 물병을 놓고 틈틈이 마시도록 마음먹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물 섭취량이 자연스레 늘어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피부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잔주름이 점차 옅어지고 피부에 탄력이 살아났다. 무엇보다도 화장이 깨끗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효과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친구들 또한 내 피부 변화를 보고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물어봤다. 나는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간단하게 설명하며 간단한 변화가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만 피부 관리를 하면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피부 관리 방법이었다. 올바른 수분 섭취는 단순히 피부 개선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매우 건강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아의 여왕으로 불렸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조차 소아 문제로 고생할 때 할머니는 언제나 속이 편안하고 건강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비결을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젊은 청년 하나가 용기를 내어 할머니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소화가 잘 되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바로 내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 덕분이란다. 할머니는 청년에게 소화를 돕는 10가지 음식과 습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장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죠. 둘째, 할머니는 식사를 할 때마다 작은 양의 요구르트를 곁들였어요.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식단에 자주 등장하는 식품은 바로 고구마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구마가 섬유질이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하며 변비를 예방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넷째는 할머니의 요리에 항상 빠지지 않는 재료,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도우며 구역질을 방지해준다고 했죠. 다섯 번째로는 식사 시간이 매우 규칙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함으로써 몸의 소화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매일 적당량의 견과류를 먹는 것이었어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을 제공해 장 건강에 좋다고 했죠. 일곱 번째로 자두 같은 말린 과일을 간식으로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말린 자두에 있는 천연, 당분과 섬유질이 소화를 쉽게 만들어줍니다. 여덟 번째 음식은 녹차였습니다. 할머니는 끼니 후 녹차 한 잔을 마시며 위장을 편안하게 유지했습니다. 아홉 번째 습관은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산책을 하며 몸을 움직였죠. 운동은 소화기의 혈액순환을 도와줘 소화 불량을 예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너무 강한 감정,
변화나 스트레스가 소화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할머니의 조언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청년은 점점 소화불량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의 지혜를 공유하며 건강한 삶을 더불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날에도 이 같은 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